서동룡의 시선, 서동룡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K스틸법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마쳤는데 그때 이제 K스틸법이 모든 것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뭐 경쟁력을 또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그러다가 최근에 포항, 광양, 당진 철강도시 그 시장들이 이 강력한 시행령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죠. 그 얘기 좀부터 하죠. 이분들이 만들어 달라는 시행령 어떤 거고 왜 이런 걸 했을까요? 기자회견을. 예, 우리가 지금 K스틸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런 명칭을 가진 법 아닙니까? 네. 이제 그 철강산업 어려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수소환원 제철 등 탄소 중립 기술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건데 지난 11월 27일 날 법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리고 법부 측에는 법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쯤이 이제 시행 일자가 될 텐데요. 그때까지 이제 그 시행령 만들고 시행 규칙 만들고 이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이 법률에 대해서 K스틸법에 대해서 좀 일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행령에 좀 담아서 실질적 그 지원책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새 시장과 새 도시의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모여서 국회에 모여서 기자회견 형태로 좀 호소문을 낸 건데요. 우선 이제 그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 실질적인 어떤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걸 넣어달라는 건데 실질적 도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시행령에 넣어달라고 했던 거는 제일 큰 게 이제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탄소 중립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해다오. 그리고 철강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비를 반영해다오. 이렇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다오 하는 것들이 그 시행령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의 품목별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 50% 품목별 관세 50%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미 관세 재협상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 전략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K스틸법 시행령에 실질적 지원책을 포함해 달라. 그리고 그 당진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주고 또 광양과 당진을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전기요금 그다음에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는 데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달라. 그다음에 철강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해달라. 이게 되게 실질적인 요구들인데 그 후에 먼저 탄소 그 50% 관세를 해달라 이거는 미국이랑 또 상대가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는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이제 이번 그 시장님들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이 가서 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료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킬로와트 아워당 105.5원에서 185.5원으로 올랐어요. 한 80%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업계와 중소철강사들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거고요. 또 하나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는 그 기존처럼 용광로가 아니라 이제 전기로 사용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전기료는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료를 계속 더 확충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친환경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신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 1번, 2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의 요구들은 충분히 좀 이해할 만한데
문제는 이제 한전이요. 전기를 지금 생산하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34조 7천억이에요. 네. 1년에 이자로만 4조 원을 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지경이다 보니 섣불리 전기요금을 좀 낮춰준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되게 좀 어려운 거고. 그렇죠. 네. 또 철강산업은 철강산업대로 미국의 품목별 관세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니 그거라 좀 낮춰주면 우리가 숨을 쉬겠다 이제 이런 요구여서 네. 서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좀 애태우고 있는 이제 이런 형국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료 부담은 사실 또 그게 철강만 해주기도 어려운 면들이 좀 있을 거고요. 뭐 그래서 그렇죠. 뭐 철강만 우리 국가 기업이냐 뭐 다른 업종들도 또 다른 데들도 어려운 데들이 거고. 많아서 그래서 아마 정부로서는 이 전기료 부담 인하는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계속 요구를 해보는 거고 또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그 슬기로운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래요. 뭐 지켜봐야죠. 사실 그리고 한 5, 6년 전에 전기료가 우리나라가 너무 싸다. 그래서 한전 적자 너무 많고 그래서 계속 근데 이게 전기료 올리는 게 국민들한테 바로 체감으로 오니까 정부 차원에서 계속 막아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막아오다가 결국 한번 올린 거거든요. 근데 또 다시 내리는 것도 약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당진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해달라. 그다음에 광양과 당진을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해달라. 이렇게 되면 그럼 포항은 이 두 가지가 다 지정됐어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진은 아무것도 안 됐고, 광양은 산업 위기만 됐고 고용 위기는 안 됐고 이렇게 된 거군요.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됐던 게 여수입니다.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그다음에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순차적으로 지정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포항도 역시 그 순서대로 지정이 됐고, 광양은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만들어 달라 이거고. 지금 당진은 이제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둘 다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여수도 원했고 광양도 원했는데 일각에서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꼭 그렇게 좋은 건가? 왜냐하면 이렇게 위기 지역으로 선정되면 결국은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리는 건데 그게 수출을 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되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장점들은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장점이죠. 물론 그렇죠. 일단 이제 여수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경이고 여수는 산업 위기 지역이고 고용 위기 지역인 거를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여수가 그렇게 지정된 거에 대해서 뭐 다들 그럴 수 있겠다 싶고 또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양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광양은 지금 포항보다 그 매출액이 거의 2배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 이제 직원들 보면 뭐 술자리 같은 데서는 광양에서 벌어갖고 포항 다 먹여 살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광양은 그 생산하는 품목, 수출하는 품목들 때문에 그 크게 이제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느냐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광양이 갖는 이 산업 편중 구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광양에서 총 생산되는 생산량, 총 생산량의 88.5%가 철강이에요. 아, 광양이란 도시 자체가 그냥 철강 하나로 버티고 산다 이런 구조 때문에 수출의 97.6%가 철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중돼 있는 데는 다른 데 없어요. 광양만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중된 산업 구조를 그 염두에 두면 현실적으로는 그 매출이나 이런 게 크게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나빠지면 지역이 완전히 휘청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더 목소리 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였죠. 그러면 그런 구조면 그럼 부작용은 우선 이제 그 좀 긍정적 효과가 뭔가를 좀 보면요. 긍정적 효과. 통상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정을 하면 2년간 그 지정 기간을 2년으로 하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금융 지원, 재정 지원들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자금도 투입되게 되고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도 우대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이나 재취업,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좀 실질적인 도움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신산업, 그러니까 수소환원이나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것 같은 신산업으로의 구조 전환, 그리고 지역 기업의 위기 극복 그 역량을 제고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들을 좀 하지요. 무엇보다도 지역 노동자와 실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재취업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있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광양시도 그걸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대대적인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한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이제 그러면 찬반 있을 때 반은 현 광양이 그렇게 위기는 아니다라는 건데 이 지역 지정이 가져오는 부작용 때문에 반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부작용 같은 것도 있어요. 일단 부정적 효과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정된 지역. 근데 광양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산업위기 이미지가 강화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외부 투자가 위축되고요. 그렇죠. 지역 브랜드 그리고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뭐 이런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재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그 지역 기업과 노동자들의 위기 인식이 심화되면서 심리적 불안 뭐 위축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생산 활동이나 투자 결정을 늦추거나 줄이는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정부가 이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 지원이 실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지 않고 체감 효과가 좀 늦거나 부족해지는 경우 기업과 노동자들의 불신감들이 커져서 장래를 향한 그 불안감들 때문에 경제 활동이 훨씬 더 위축될 우려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 대출 지원 이런 데 주로 지원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편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그 근본적인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거나 큰 틀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이런 구도에서는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보다는 지역과 기업의 상호 대화를 통해서 지역의 미래를 향한 뭐 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만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완전한 프레임 시프트가 안 되고 오히려 구조조정과 완전한 개혁을 위해서 약간의 응급처치 같은 뭐 그런 거죠. 거고. 단기 처방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긍정 효과 얘기할 때 산업위기 선제 대응의 긍정 효과 중에 고용, 그다음에 재취업, 교육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내용 같은데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또 왜 요구하는 거예요? 산업위기 지역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고용된 노동자들과 실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들이 포함되긴 한데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경우 그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뭐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뭐 이것도 필요해 보이네 그러면. 그러니까요.